자, 그 다음 분석심리학으로 가시죠. 199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는 인류가 공유하는 무의식이 있다. 도대체 이건 무슨 얘기냐?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무의식은요, 개인의 경험, 억압된 욕구가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융은 문화인류학적인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모든 인류 문화권에서 공통된 상징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선과 악, 영웅신화. 이런 것들은 인류가 모여서 회의를 한 적도 없는데 모든 문화권에 나오는 공통된 모티브입니다. 여러분, 영웅신화가 어떻게 됩니까? 영웅은 처음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빛을 발하지 못할 것 같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특별한 위치에 올라서 악을 무너뜨린다는 그런 스토리 전개들이 모든 문화권만 비슷하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융은 문화인류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그것은 인류가 공유하는 공통된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집단 무의식입니다. 만다라 아시나요? 만다라? 불교 그림? 불교 그림 만다라가 있죠. 근데 융이 정신분열증 환자들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만다라를 그리는 거예요. 만다라는 원을 중심으로 같은 모양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만다라거든요. 근데 정신분열, 유럽의 정신분열 환자들이 그 그림을 그린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음과 양, 선과 악, 흑과 백,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공통될 수 있지? 에서 얘기한 게 바로 집단 무의식입니다. 이 집단 무의식은 인류가 공유하는 무의식이면서 동시에 창조의 근원이라고 바로 융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융은 우리의 마음을 프로이트가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눴던 것처럼 융도 우리의 마음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눴는데 융이 생각한 무의식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가장 바깥쪽에는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의식 안쪽에는 내 개인의 경험이 들어가 있는 개인 무의식이 있고요.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집단 무의식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 이런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컴플렉스, 그림자, 아니머스, 자기 같은 이런 구조물들을 컴플렉스 혹은 원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컴플렉스나 원형. 그래서 융의 이론에서 이런 원형, 컴플렉스나 원형으로 불리는 얘네들이 이제 중요한 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융이 말하는 자아는 프로이트가 말한 자아랑 똑같습니다. 그냥 나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냥 나. 그건 여러분의 의식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자아는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게 페르소나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역할과 자신을 구분할 수 있어요. 가면은 썼다 벗었다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는 여러분에게 심리학 강의를 해드리는 선생질을 하고 있는 거죠. 뭘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내가 집에 가면은 저는 선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 여자의 남편이고 두 아들의 아빠죠. 근데 제가 집에 가서도 와이프를 앉혀놓고 심리학 강의를 하듯이 지적질을 한다면 분명히 갈등은 커질 겁니다. 저는 그때 아내의 남편으로서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는 여러분에게 심리학 내용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 가면 저는 아들이에요. 그럼 저는 아들로서 부모님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께 감사와 혹은 어떤 마음을 전하는 그런 거를 해야겠죠. 군인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집에서도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사들도 비슷해요. 교사들도. 우리 와이프가 교사거든. 어찌나 시키는지. 맨날 시켜요.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역할과 여러분은 달라요. 자, 그래서 그게 페르소나입니다. 그런데 자아 이면에 있는 자아의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림자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빛을 향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빛을 향해 있어요. 그럼 전 빛을 향해 있기 때문에 제 뒤에 있는 그림자는 안 보여요. 그림자는 저랑 똑같이 생겼지만 어두워요. 그래서 그림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자아의 열등한 부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모습이긴 한데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
그게 어디 있다고요? 내가 의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개인 무의식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림자 어떤 건지 혹시 생각하실 수 있나요? 잘 생각 안 날걸요? 내가 싫어하는데 열등한 모습? 우린 잘 기억하지 못해요. 왜? 개인 무의식에 있어서 이걸 쳐다보지 않고 살거든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동성 중에, 동성입니다. 여성분들은 주변 여성들 중에, 남자분들은 주변 남자들 중에 이유가 없어. 논리적인. 걔랑 싸운 적도 없고, 걔랑 친하지도 않고, 그냥 그게 없는데, 그냥 싫은 사람 있죠. 있죠. 그냥 보기만 해도 싫고, 목소리 들어도 싫고, 하는 짓이 다 싫어.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자아의 열등한 부분.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때 생각해 보세요. 에이 선생님 아니에요. 그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선생님 아니에요. 그 사람요 말도 못 알아듣고 좀 눈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근데 나는 그림자를 안 보고 살아요. 못 믿기세요?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주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 혹시 저 사람이랑 나랑 뭐 좀 비슷한 것 같아? 아니 뭐 비슷한 것 같으면 얘기하고 뭐 그래 아닐 수도 있지.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대답해달라고. 그 친구 대답은 이럴 거예요. 되게 비슷해. 여러분이 싫어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 사람이 보여주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겁니다. 외면하고 싶은데. 아까 제가 집단에서 말씀드린 그 남자들 서로 다른 멍대를 가지고 늘 패죽이고 싶다. 널 죽이고 싶다. 그런데 이 두 친구가 한 명은 집단을 아주 오래 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제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모습을 죽이고 싶대요. 너무 싫대요. 그런데 그 모습을 자기 앞에서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모습이냐? 센 척하려는 모습이 그래요. 이 처음에 되게 싫다고 말하는 집단 1년 남친가 자기도 알거든요. 자기 되게 강한 척, 해야 되게 강한 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았고. 근데 그게 너무 싫대요. 그런데 저 남자가 지금 나는 그걸 작업했다고 생각했는데 괜찮다고 생각한 내 모습을 다시 집단에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친구는. 와서 막 그러니까 정말 분노가 차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이론을 좀 배웠을 때 충격 먹었어요. 왜냐면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했는데 저보다 학번은 어린데 나이가 나보다 많은 형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후배인데 학번의 형이 높으니까 그리고 뭐 같은 기숙사도 아니었고 친할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근데 정말 그 형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싸운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되게 야비해 보이고 되게 치졸해 보이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싶은데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그게 네 모습이다. 진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양심의 손으로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니까 내가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엄마는 자존감이 낮은 딸을 용서하지 못해요. 바람핀 아빠는 아들이 바람필 때 죽이려고 그래요. 왜? 자기가 싫어하는 자기 모습이 드러날 때. 근데 이거는 동성에게 드러납니다. 동성에게. 여러분 혹시 동성부부랑 사이가 안 좋으세요? 이유 없이 동성부가 여러분을 싫어하세요? 아마 여러분한테서 그분들이 당신들이 싫어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자녀는 자기랑 독립된 존재로서의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열등한 부분을 자꾸만 보여주는 자존감 낮은 엄마가 어디 가서 자기 딸이 말도 못하고 오잖아요. 분노가 차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생지랄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 어떻게 당당히 얘기하냐? 그러지 못해요. 그게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층 더 내려와서 우리 마음의 중심인 집단 무의식으로 들어오면 내 외적 인격인 자아의 어두운 부분이 아니라 아예 내 내적인 인격이 있어요. 내적인 인격. 그게 바로 아니마, 아니무스입니다. 아니마, 아니무스는 집단 무의식이 있잖아요. 이거는 개인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마는 뭐냐?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인격이에요. 아니무스는 여성분들에게 있는 내적 인격이에요. 아니마, 아니무스.
아니면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인격인데 이거는 여성성입니다. 여성들에게 있는 내적 인격은 남성성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여지느냐? 여러분 주변에 이성을 보세요, 이제. 이성 중에서 꼴 보기 싫은 인간들이 있죠. 그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내면에 있는 내적 인격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싫어하냐면요. 의존적인 여자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 여러분은 아니에요. 뭐 모르잖아, 우리는. 어제나 제가 편입을 했는데 같이 편입한 동기 중에 한 명이 여자겠는데 굉장히 키도 작고 뭐 오빠 난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래? 근데 얘랑 같이 어디 연합 동아리에 갔어요. 근데 저는 얘랑 가고 싶진 않은데 얘가 오빠 여기 가서 너 갈 건데 그랬더니 자기도 같이 탁 달라붙는 거예요. 같이 근데 많잖아요. 그래 가. 뭐 너도 하고 싶으면 가는 거지. 같이 가자. 같이 갔어요. 근데 얘가 이제 동아리 활동 중에서 뭘 하나 골라야 되는데 얘가 가야 된대. 그러면서 오빠 뭐 할 거야? 그래서 나 뭐 할까? 나 저거 A 할까? B 할까? 모르겠다. 너는? 그랬더니 오빠 그러면 나 지금 가야 되니까 오빠 내 거 내줘. 그래 너 미리 써. 내가 내줄게. 근데 나 오빠 하는 거 할래. 그러니까 오빠 하는 거 나한테 오빠도 적고 자기 것도 써달래요. 그래서 야, 너 하고 싶은 거 해. 뭘 따라해. 그랬더니, 나 오빠 하고 싶은 거 할래. 걔가 날 좋아하냐? 아니에요. 편입해서 만나서 지금 2주밖에 안 됐는데. 근데 얘가 다른 애한테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화를 냈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얘가 당황하더라고. 얘는 그래서 모임 안 하잖아. 제가 완전히 처음부터 탁 차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내가 그런 애들이 왜 너무 싫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좋을 수도 있잖아요. 나한테 의존도 하고 그러면은 뭐 제가 좀 더 이렇게 남자답게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안에 되게 의존적인 여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도 여성성이 있는데 의지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런 여자분들 중에 되게 권위적인 남자 싫어한다면 여러분의 내면에는요 권위적인 남성성이 있는 거예요. 융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인정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그림자랑 화해를 해야 된다. 그것도 내 모습인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난 아니에요. 난 그런 모습 없어요. 나는 저 새끼가 싫은 거예요. 난 제가 싫은 거예요. 라고 하면 사실 우리 내면에는 이런 마음들이 통합되지 못해서 그래서 취 말해서 자기 실현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융이 생각하는 건강한 사람은 자기 실현하는, 다시 말해서 자아가 그림자와 통합하고 이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열등한 모습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사랑해야 돼. 인정해줘야 돼. 나는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나한테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이 있구나. 그 다음 뭐랑 통합해야 되느냐? 여러분 내면의 내적 인격. 그거랑.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너무 독립적이야. 근데 그게 또 서운한 거 있죠. 뭐 별로 나한테 의존을 안 해. 너무 서운해, 그게 또 어떨 때는. 근데 일단 내가 의존적인 것, 그래서 요즘에는 집단에서 이렇게 의존적인 여성들을 봐도 옛날만큼 그렇게 분이 차진 않아요. 그래, 그런 모습이 있구나. 하고, 나처럼 야비한 사람이 들어와도 남자가, 그럴 수 있구나. 뭐 그렇게 야비한 건 아닌데,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걸 자꾸만 받아들여요. 인정하는 거지. 그래서 프로이트는 네 무의식이야. 억압하지 말고 인정해 이거고, 융도 네 열등한 모습 받아들여. 네 내적 인격 받아들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류가 공유한다는 집단 무의식에 있는 거는요. 우리 인류 역사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대 여성들의 그 가치관 생각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여성은 수능적이고 순종적이고 의존적인 역할을 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들은 뭔가 주도적이어야 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서 이거는 되게 비슷합니다. 여성분들은 거의 권위적인 남자를 많이 싫어하세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통된 거라는 겁니다. 이 자기는 뭐냐? 우리 마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융은 자기는 끊임없이 자아한테 신호를 보낸대요. 무슨 신호를 보내냐? 너 나를 찾아와. 야, 자아야. 진짜 자기를 찾아와. 신호를 보낸대요. 근데 자아가 그 신호를 외면하잖아요. 우울증이 나타나고 불안이 나타나고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융은 우리에게 있는 정신장애는 자기가 자아에게 보내는 신호다. 우리가 그걸 빨리 알아차려서 진짜 내가 누군지를 찾아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이다. 이렇게 융은 이야기를 합니다.